제가 일한 지 1년 차쯤만 하더라도 괜찮은 펀드가 많았고 이걸로 수익도 많이 봤는데요. 어느새 ETF가 시장을 장악해버렸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새 개별 주식 아니면 다 ETF 사잖아요. 제 상담하시는 고객분들도 다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드려서 수익을 재미나게 보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연락을 요새처럼 많이 받아본 게 진짜 오랜만이네요. 근데 여러분, ETF 고르실 때 뭐부터 보시나요? 수익률? 수수료? 운용사? 그쵸? 대부분 한 요 세 가지 보십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ETF 이름만 잘 읽더라도 절반은 성공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내용들이 감자의 원산지, 가격, 파는 마트 이름이라면 ETF 이름 그 자체는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 감자전, 메쉬드 포테이토, 감자튀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ETF 이름으로 투자 방향 읽는 법,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들을 어떤 투자 바구니에 담아서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지 이 두 가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던 시절인데요. 해외 주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칼입니다. 해외에선 칼을 각자가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칼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몇 종류를 들고 다니는지, 칼 가방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로 요리사의 성향과 요리 스타일을 알 수 있었죠. 근데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사의 칼처럼 이름만 보더라도 이 상품이 어떤 재료로,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어떤 ETF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이름은 투자 전략의 요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10페이지짜리 투자 설명서를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ETF 이름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사, 지수명, 테마나 전략, 그 다음에 추가 옵션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ETF라고 한다면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사의 200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인버스 2배 지수가 하락했을 때 2배를 얻겠다. 이걸 붙여서 생각하면 이 ETF는 하락장에 대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더해서 ETF 이름에는 시대의 트렌드가 반영됩니다. 2차 전지, AI, 로봇, 인도, 리튬 이런 단어가 유행처럼 붙기 시작하면요. 그건 이미 시장에서 한번 훑고 갔다는 거죠. ETF를 고를 때 중요한 건 지금 뜨는 테마도 물론 좋지만 이 테마가 앞으로도 확장될 구조인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밸류 체인이다 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에서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있죠. 그래서 ETF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1차 유행에서 끝났는지 2차 성장기인지 이런 것들도 읽을 수 있어요. 테마뿐만이 아니라 전략도 읽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AI 관련 ETF라도 솔 AI 전력 인프라는 송전, 변압, 원자력 등의 인프라 중심 ETF고요. 코덱스 AI 반도체는 AI 산업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가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ETF고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이라는 ETF도 있는데요. 이거는 AI 산업 전반을 따라가면서 매 월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도 활용하는 전략이 됩니다. 다양하죠? 이름만 봐도 이 ETF가 경기 순환의 어디쯤인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론적인 건 알겠고 꿀팁 좀 줘봐 라고 한다면 이 ETF들은 그냥 증권 계좌에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ISA, IRP, 연금저축펀드 같은 것들 안에 담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벌면 양도에서 차익을 얻은 양도소득세 혹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그냥 나는 해외 ETF, 스파이나 QQQ 이런 거 할 건데? 라고 생각하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주식을 활용하신다.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22% 맞고서 세금 신경 써야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ISA랑 IRP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애초에 투자 바구니를 세제 혜택이 있는 녀석들로 쓰는 게 가장 좋잖아요. 다만 오늘은 ETF가 주제니까 간단히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매매해서 수익을 냈다. 그러면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금 적금할 때도 내는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 그겁니다. 근데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 담으면 세금이 과세 이연되죠. 즉 지금은 세금을 안 내고 이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해서 찾았을 때 그때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연금소득세는 3에서 5% 수준으로 얼마 안 되죠. 또 ISA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통합해서 200만 원에서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립니다. 비과세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비과세 부분 빼고 나머지는 9.9%로 낮은 세율로 저율과세합니다. 아까 15.4%에 비하면 같은 ETF인데 담는 바구니만 바꿔도 세후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또 이럴 수 있어요.
귀찮아. 그냥 해외 주식이나 할래. 그죠? 근데 만약에 한 10년 투자했다라고 하죠. 수익이 1억이 났어요. 250만 원은 1년 동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을 다 하겠다. 그러면 9,750만 원에 22%인 얼마예요? 2,145만 원을 내보시면 아마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서 저랑 상담 전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500에서 한 5천 넘는 세금을 내신 분들도 봤거든요. 이렇게 수업료를 먼저 내고 난 후 상담에 오셔서 세제 혜택이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그때 시작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ETF 이름, 구조와 목적을 세팅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를 활용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중기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정책과 물려있는 솔, 조선 탑3 조선업 ETF고요. ISA 계좌에서 쓰면 좋고요. 3년 채우면 비과세가 바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그 정책적인 트럼프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겠죠. 선생님, 노후 자산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 그냥 딱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들 활용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에서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하면서 복리로 수익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 되죠, 연말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야 될 세금을 어떻게 해요? 저 뒤쪽으로 과세 이연하죠. 그리고 마지막 종신형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노후 자산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장기 투자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아까 연금저축펀드는 IRP랑 비슷합니다. 코덱스, S&P 500 같은 것들 활용할 수 있고요. 연금보험은 10년 동안 유지하면 이 모든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쌓고 세금 혜택을 전부 다 받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나눠서 받겠다, 이런 거면 투자로 굴러가는 병액 연금보험 상품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투자 기간을 설정해서 안정감을 얻고 ETF 이름으로 성격을 읽은 다음에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로 효율을 챙기면 그냥 투자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투자 설계에 가까워집니다. 이미 자산이 10억이 넘는 고객분들은 다 세금적인 혜택을 매수치로 활용하고 있죠. 이분들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금이 중요하지. 덜 내는 거, 유지하는 거. 우리도 미리미리 챙겨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간이 있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TF 투자하면서 하는 몇 가지 공통점. 첫 번째, 이게 오를까? 두 번째, 지금 너무 오르지 않았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세 번째, 세제 혜택이 있는 건 좋은데 기간이 너무 묶여서 싫은데? 이거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방금 같은 고민과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투자 원칙 첫 번째, 분산 투자. 그리고 두 번째, 적립식 분할 매수. 우리가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도 하죠. 일명 물타기입니다. 세 번째, 장기 투자입니다. 첫 번째, 내가 산 ETF가 오를지 말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 ETF나 부동산 ETF와 반대되는 안전자산이 달러나 금 ETF를 사시면 됩니다. 주식 ETF가 떨어질 때 금 ETF는 오를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분산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간이 길었을 때요. 투자 구루들이 쓴 모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사실 저점일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한 저점이 사실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적립식으로 매달 사면 됩니다. 그 ETF가 미래에 더 성장할 것 같다, 탄탄할 것 같다라는 판단만 하시면 저점인지 고점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세금 혜택은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잖아요.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덜 걷겠대요. 세금 혜택을 주면서. 대신에 조건에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기간을 채우면 이 혜택을 얻는 거고, 아니면 그냥 세금 내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나는 묶이는 게 싫다. 그러면 세금 내면서 투자하면 되고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수익이 너무 많다. 그러면 기간만 잘 채우시면 됩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투자하시면 되죠. 저는 후자를 택하겠어요. 어차피 지출, 저축, 투자는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ETF 이름으로 투자 방향을 잃는 법, 그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반복하시면 ETF는 훨씬 똑똑하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실제 제 고객분들의 IRP와 연금저축 펀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자산관리사 허먼이고요. 여러분의 돈이 똑똑하게 일하는 레시피를 매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돈이 일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